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의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 했던 형평운동이 시작된 진주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효율을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공무원 여비와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요리대회에 16년 연속 참가자 전원 수상을 기록한 곳, 도림 남해대학 호태조리 제빵학부 권호청 교수로부터 대학의 역사와 비전을 들어봅니다. 연말 발표되는 청렴도 지표는 기관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어떤 기관이 울고 웃었는지, 청렴도 평가 기준과 다양한 대응책들은 무엇인지 데스크 시선에서 짚어봅니다.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가 2030년까지 본청사를 사천 내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적용하는 한편 각종 지원시설이 직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의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 했던 형평운동이 시작된 진주에서 열려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나라의 굵직한 인권운동이 이어져온 진주. 많은 희생과 오랜 시간 끝에 지켜내온 지역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권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하나 쌓아오는 역사거든요. 인권도시 진주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안이 어떠한 현안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루는. 이 자리에선 지역 각계각층에서 인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됐습니다. 인권 도시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지만 여전히 실질적 인권 사각지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선 주민 시각에서 이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당사자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 거기에 의사결정과 제도화되는 여러 가지들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사자 플러스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 단체 꼭 차별 문제, 인권 침해 문제, 비단 여기에 진주시뿐만 아니고 전체 지자체 내에서도 그 인권 조례가 제대로 좀 시행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에 대한 관심 요구 역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안전과 보건 외에도 이젠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한 축이 된 ESG 경영이나 노사관계 역시 인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남 지역 인권 보장 조례 현황을 짚어보는 주제 발표와 발표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 전체 토론회로 마무리됐습니다. 권익위 차원에서 지방 인권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우주항공청이 2030년까지 본청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우주청은 20일 제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된 안건은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기본 방향과 우주부품기술 국산화 등 4건입니다.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시 일대에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적용하는 한편 각종 지원시설이 직접화된 랜드마크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주청은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고 본청사 후보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시가 사천읍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외벽에 우주항공 수도를 상징하는 도시경관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번 도시경관 사업은 외벽 99m 구간에 사천시 주요 자연경관과 첨단 산업을 상징하는 LED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사천시는 경관 기본 계획에 따라 사천 IC에서 우주항공청과 시청에 이르기까지 우주항공 특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천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효율을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공무원 여비와 사업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시정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이익 없음으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천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본 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서 9억 8천만 원이 삭감된 9,08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노을빛 카페거리 안내판 보수 비용을 비롯한 15건입니다. 일부 과도하게 편성된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도 삭감했습니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는 지역별 인프라 조성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박변준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와 개발 사업에서 언면 지역이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우주항공성 국가철도와 우주항공 고속도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 사업 등이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최동환 의원은 구도심 재상을 위해선 삼천포항의 대대적인 재개발을 통해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천포항을 지역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화된 항만과 주변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틀에서 세계적인 항만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진백은 의원은 서포에서 용현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조속간 확장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완성되었을 시점으로 가정한다면 국지도 58호선 4차선 건설이 25년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본 의원은 업무보고의 우선순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박동식 시장은 교통인프라와 도시재생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삼천포항 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부의 항만 재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지도 58호선에 대해서는 곤양 서포 구간의 확장 및 선형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우주항공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천시의회는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7차례 회기 가운데 37건의 의원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낭비 사례 공개와 청년, 가족, 복지, 안전 분야까지 다양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20일 폐회했습니다.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산청군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의 사업 분야에서 42억 원을 삭감해 6,461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산청군이 23일부터 모바일 산청사랑 상품권을 추가 발행합니다. 발행 규모는 5억 원으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4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한 상품권은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다음해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기업, 지방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종합청렴도인데요. 매년 연말 발표되는 청렴도 지표는 기관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어떤 기관이 울고 웃었는지 데스크 시선에서 짚어봅니다. 박성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표가 됩니까? 네, 권익위가 매년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최고 1등급부터 최하 5등급까지로 평가합니다. 4가지 항목은 먼저 외부 업무와 조직 내부 운영 전반을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 정성 평가를 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행위로 인한 징계와 기소, 유죄 판결 여부를 감점으로 하는 부패 실태, 신뢰도 저해 행위 등입니다. 네, 이런 항목으로 올해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고요. 국민권익위가 19일 전국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특히 전국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됐는데요. 올해 8월에 권익위는 전국 92개 지방의회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행정기관에 비해 낮다고 판단해
올해 평가에서는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 주요 기관 단체 또는 서부 경남 시군과 의회 청렴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1등급입니다. 경상남도, 경남도 교육청, 경남도의회, 경상국립대병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부 경남 시군, 시군의회 가운데서는 산청군과 사천시 의회가 역시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진주시와 진주시 의회, 남해군, 하동군은 2등급에, 사천시와 남해군 의회, 하동군 의회는 3등급, 함양군 의회 4등급, 함양군, 산청군 의회는 5등급에 그쳤습니다. 이번 결과를 가지고 공공기관들도 대응을 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진행돼야 할까요? 대개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와 연고주의 근절, 부패행위 감시 강화, 신고자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이번 권익위 평가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보상 업무와 예산 집행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요 고객이 고연령대임을 고려해 처리 단계별로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승진 심사 시에 최근 2년간 근무한 직원들의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해 공정성을 높인 사례도 있습니다. 서부 경남의 하동군도 MZ세대의 공직자 의견을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을 시도해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권익위는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에도 비중을 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평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가 낮은 것은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청렴 의식이 낮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인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갑질과 부패 경험 등이 반영돼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 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일부 시군, 시군의회의 경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렴도가 시정, 군정을 평가하는 절대지표는 아니지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성철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주시가 최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경제단체 대표들과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난 조규일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계가 요청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진주상공회의소와 수출기업협의회, 방산기업협의회 등 5개 단체장과 함께 10개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했으며 금융지원 정책과 저리자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특판 대출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사천시 실안동 각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가 20일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실안 관광지 입구에서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을 잇는 진입도로는 확포장을 거쳐 개통됐습니다. 기존 도로는 폭 4m로 협소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통된 도로는 지난 2020년 공사를 시작해 총 길이 1.7km, 폭 15m의 왕복 3차로입니다. 사천시는 자연휴양림 활성화와 각산 인근 관광자원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20일 지리산 함양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어수선한 국내 상황과 맞물려 경기 침체와 민생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상인들의 애로사항, 지역 경기 회복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안정정책과 전통시장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군청 전 부서 소비촉진 활동과 함양 한들상권 이벤트 개최, 함양 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한 시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 체육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포상을 위한 하동군 체육상 시상식이 19일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 최우수 선수상엔 전국체전 철인 3종 종목 2관왕에 오른 박경민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체육진흥 장학생상은 용인대 총장기 전국 유도대회와 문체부 장관기 대회에서 입상한 김하영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행사에선 전문 체육인 7명과 도민체전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수여가 함께 이뤄졌습니다. 남해군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남해군 지부가 18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와 강윤택 지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체결식에서 두 기관은 장기 재직자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와 읍면 점심시간 휴무 전면 확대 등 총 12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 의심 차량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 뒷범퍼를 부딪힌 후 1.5km를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요리 재능 기부 봉사는 물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에도 힘쓰면서 국내 최대 규모 요리 대회에 16년 연속 참가자 전원 수상을 기록하기도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도립 남해대학 호텔조리제빵학부인데요. 오늘은 권우천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조리 제빵학부가 남해대학에 생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후학을 양성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26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99년 9월 1일부로 발령장을 받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호텔조리제빵학부가 국내를 대표할 만한 학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조리 전문 인력 양성으로 남해대학이 전국 공립대학 중 취업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네. 재직 기간 동안 학생 지도 및 교육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문 직업인 양성에 힘쓴 결과 1,600여 명의 조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국내외 호텔 및 외식업계에 진출하여 조리인의 긍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각종 요리대회에서 16년 연속 참가자 전원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성과가 있다면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내 단일 요리대회 중 최대 규모인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서 저희 호텔조리제빵학부가 각종 상을 독차지하면서 올해로 16년 연속 참가자 전원 수상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네. 2006년부터 3년간 산업자원부 주관 지역 특성화 사업인 RIS 사업에 선정되어 흑마늘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마늘 산업을 한 단계 상승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흑마늘 와인을 개발하여 기능성 와인으로 특허를 받았고 국내 유일의 마늘 연구소를 남해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2015년 7월에는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전문대학 한식 드림 경연대회에서 호텔 조리제빵 학부팀이 전국 통합 금상을 수상하여 해외 한식 홍보 사절단 국가대표 자격으로 2015년 11월에 미국 뉴욕의 유엔 대표부 한식 만찬 행사에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대사급 고위 외교관 50여 명에게 직접 개발한 한식 메뉴를 선보여 크게 각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6년이라는 기간 동안 후학을 양성해 오셨다 보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불굴의 투지로 노력하여 페루 리마의 세계적인 레스토랑인 페루 센트럴 레스토랑 총괄 셰프로 활약하고 있는 정상 셰프가 있고요. 예. 또 식사 한 끼를 맛보기 위해서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힙 한식을 비롯하여 자폐증 환자인 제자를 잘 교육해서 현재는 그 제자가 진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제과점을 경영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외 최고급 호텔 셰프로 성장한 셰프가 나타나고
또 사학가로 성장한 제자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네, 정말 오랜 기간 남해대학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힘써 오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곧 또 퇴임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제1회 졸업생부터 26회 졸업생까지 배출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 정년 퇴직 후에는 사회에 진출한 제자들을 돌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국내외 전 세계에 진출한 제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제가 평생 걸어온 인생 경험과 기능을 바탕으로 잘 지도해서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제자들이 다 성공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호텔 조리예방 학부도 날로 발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식품 조리 전문 분야의 최고 명문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빌겠습니다. 네, 교수님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후학 양성뿐만 아니라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 오셨는데요. 앞으로 은퇴 이후의 모습도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토요일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이후 계속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산청, 함양 등 내륙 산간 지역에는 눈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산청, 하동 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5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니까요.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세종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기온은 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후부터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3물, 만조시각은 낮 12시 57분, 간조시각은 저녁 7시 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에는 약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